열심히 해보자. 자, 고려 불교 들어가기 전에 고대의 불교를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고대의 불교.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우리가 고대 통신, 발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그때 불교를 선생님이 세 개로 나눴었죠.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초반부에는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의 사상적 토대 역할을 좀 해줬었고 말기에는 선종 불교가 선종 승려들이 선종 불교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중기 때는 두 명의 승려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누구랑 누구야? 두 명의 승려. 의상과 원효. 그지? 맞니? 기억 안 나면 앞에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굳이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원효랑 그 다음에 의상 그리고 의천 오늘 배울 진울 요새 등등등 이런 인물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럼 이제 고려의 불교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조선으로 넘어가면 조선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배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조선에 비해서는 고려는 그래도 불교가 나라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릴 승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불교 사상사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의 암기는 해야지라는 생각에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구조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고려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시대 구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그죠? 제일 처음에 고려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시대 구분 이야기했거든요. 불교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줬더니 한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려의 불교도 우리가 한번 시대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시대의 특징과 좀 맞춰서 승려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가로 1번 해가지고 불교 정책이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이쪽은 고려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초기의 불교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그라미 1번, 2번에 등장하는 태조나 광종 이 왕들을 보면은 어때요? 고려 초기에 등장했던 왕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고려 초기에 이렇게 불교 이런 정책을 고려에서 했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에 불교 통합운동과 천태종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중기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다. 그러면 중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물론 시대 구분을 함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기라고 배웠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문벌? 귀족 사회였죠. 그제? 그래서 문벌 귀족이 주도하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불교 통합운동이 이 중기 때 일어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종과 선종이라는 용어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신라 말에 선종 승려가 선종 불교가 이제 등장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한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종이 뭐고 선종이 뭐냐? 교종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놨는데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를 교종이라고 해요. 여기에 경, 논 이런 것들을 뭐 기반으로 사상적인 이론을 중요시하는 종파다. 뭐 이렇게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써놓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 교종이라는 거에는 뭐가 필요한 거야? 경전이야, 경전.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 교리, 경전, 이 이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종파를 교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선종을 신라 말에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행, 실천, 참선, 깨달음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종파를 선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교종과 선종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교종의 종류 이런 거 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물론 중요한 교종의 종파, 양대 산맥들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지만 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막 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종 뭐 화음, 자음, 중신, 시흥 네 개의 종파를 합해서 뭐 불교 종파를 교종이라고 한다. 몰라도 된다고. 그냥 뭐만 알면 돼? 교리. 경과 논이라는 이 교리를 중요시하는 종파를 교종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거는 또 한국에서의 교종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지만 또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종파가 있어요. 이 세 개만 빼고 나머지 종파들을 또 교종이라고 한대요. 몰라도 된다고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무엇만 알아라.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 정도는 알자. 불교의 종파에. 교종은 책, 경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를 교종이라고 한다면 선종이라는 거는 실천, 수행, 깨달음, 참선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불교 종파를 대체적으로 선종이라고 한다. 교종, 전성, 선종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고려 중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종파가 지배층들의 후원을 받았냐면 교종이 지원을 받았어요. 교종이. 그래서 중기 교종이 후원을 받았구나. 이 정도만 먼저 생각하고 우선 넘어갑시다. 자, 그럼 고려 후기로 갑니다. 고려 후기. 자, 고려 후기로 가면은 누가 지배층이니 얘들아? 이제 뭐 무신 집권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고려 후기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 지배층들이 무엇을 후원해 주냐면요. 선종을 또 후원해 줘요. 선종. 그래서 고려 초기 중기 때는 교종이 좀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지배자들이 좀 선종을 후원을 했구나. 먼저 이렇게 큰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간섭기로 가요. 원간섭기. 여기 보면 이제 원간섭기 나오지. 원간섭기로 가면서 불교계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 그러면서 막 폐단이 등장해. 이때 또 누가 또 같이 타락해? 권문세족. 손잡고 같이 타락해. 그지? 불교계와 권문세족들 너도 나도 타락하면서 농민들 착취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둘 다 같이 누구한테 이제 욕 먹는 거야? 뒤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 누구야? 고려 말기 누구? 신진 사대부들이 두둥 등장하면서 권문세족 욕하고 불교 세력 욕하고 두들겨 맞는 거지. 타락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진사대부가 원말기 때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려 말기의 신진사대부들의 이제 혁명파와 신흥무인 세력이 이제 손을 잡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조선은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교국가입니다. 그제? 그래서 고려의 불교 이 정도 큰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뭐 공식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대 구분과 함께 이해를 먼저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훨씬 편하더란 말이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초기부터 가봅시다. 초기에 태조, 광종, 불교 정책을 펼쳤대요. 제목만 보더라도 고려 어쨌다라는 거야. 아, 불교가 인정받았구나. 왕들이 이러한 불교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자체가 고려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 불교가 인정을 받고 있었구나.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밀어줬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나라에 비해서? 뒤에 오는 조선에 비해서. 그지? 태조 훈요 10조에서 연등의 팔관의 이런 개최를 당부했대요. 불교 행사예요. 물론 나중에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보면은 이거 그만합시다 라고 주장을 건의를 합니다. 성종 왜? 최승로 왜? 유학자잖아. 그제? 어찌 됐든지 간에 태조 때 개최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고, 광종 때 승과제도, 왕사제도, 국사제도 이런 제도가 있었대. 나라에. 이게 뭐야? 승과제도. 나라에서 나라 차원에서 불교 승려를 뽑는 거야. 조선에는 승과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요. 조선은 없어요. 유교국가답게 없습니다. 근데 봐봐 또 고려는 무신들이 천대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험 안에 문과를 뽑는, 문인들을 뽑는 제도는 있었어. 잡과도 있었어. 승과도 있었어. 근데 무과는 없었잖아. 그럼 조선으로 가보자. 조선 문과, 무과 다 있었어. 잡과도 있었단 말이야. 다. 근데 승과 있을까 없을까? 조선 없어요. 조선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제도를 보더라도. 그래서 승과제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사제도. 이거 뭐냐? 승려 중에 임금의 스승을 스승을 삼는 거야. 승려를. 그게 왕사제도입니다. 또 여기 국사제도는 뭐냐? 관리들을 뽑을 때 그 과거 시험을 봤을 때 그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 승려들을 뽑았을 때도 이런 등급이 있나 봐요. 법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법계의 최고위 법계가 바로 국사래요. 국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승려들을 등용하고 관리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초반부의 승려, 균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기로 갑시다. 중기. 초기 균여 이야기 방금 했고 중기로 갑시다. 중기. 고려 중기로 가면서 고려 중기에서는 어떠한 종파가 유행을 하냐면 화엄종, 법상종이라는 종파가 유행을 합니다. 근데 둘 다 교종이에요. 둘 다 무슨 종? 교종입니다. 교종의 양대 종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엄종은 왕실의 지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법상종은 문벌 귀족들의 지원을 받았던 일종의 이제 교종의 양대 종파 이런 것들이 고려 중기 때 유행을 했는데 교종이 유행을 했는데 자 너희들 봐봐. 문벌 귀족 시대 생각해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니? 이 문벌 귀족들. 개경파, 서경파, 묘청에 난 이후에 더 두드려졌어요. 이 성격이. 이때 문벌 귀족 세력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적이야, 진취적이야? 상당히 어때? 자, 얘들아, 그래. 다 속으로 말하고 있지? 그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서경파와 개경파를 우리가 막 비교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지? 개경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서경파는 상당히 자주적, 진취적, 개혁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랬던 그 개경파가 서경파를 이제 묘청의 난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개경파의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단 말이야. 불교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서 사상적인 활동 이런 거보다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불교, 의식, 형식 여기에만 치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중기는 그들답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동시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의천이라는 인물이에요. 의천. 이 의천께서 어떤 종파를 창시를 하셨냐면
천태종을 창시하십니다. 천태종. 자, 그러면 의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모든 것이 다 바로 풀려. 의천은 소위 말하는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태해, 정광, 경성, 목현, 덕정, 문종. 문종의 넷째 아들이야. 문종 왕의 첫째 아들도 왕했고 둘째 아들도 왕했고 셋째 아들도 왕하고 넷째 아들이 의천인 거야. 자기 아빠랑 자기 형들이 다 왕인 왕자님이 지금 승려야. 느낌 오지? 자기가 그때 당시 고려의 불교를 호령해야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 의천은 먼저 유학 갔다 옵니다. 송나라로 쫙 유학 딱 갔다 와가지고 이제 고려 딱 들어오셔가지고 천태종이라는 이거를 이제 창시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시하셨냐? 자, 제목이 뭐야? 불교 통합운동이야. 통합. 중기의 왕자님께서 이 고려의 불교의 여러 종파들을 내가 한번 통합해 볼란다 하고 창시하신 게 천태종인 거야. 그래서 이 천태종은 성격이 너 왕자님이면 니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지금 종파 중에 교종 안에 막 여러 종파들이 있어. 선종도 지금 있잖아. 통합하려는데 뭐를 베이스로 깔고 통합할래? 교종이지. 그지? 특히나 아까 있었던 화엄종, 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먼저 무엇을 통합해요? 교종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종까지 쫙 통합을 해서 천태종을 창시하신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핵심은 베이스가 뭐냐는 거야. 천태종이. 통합은 통합인데 베이스가 뭐야? 중심이 뭐야? 교종이야. 교종.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고려 중기는 교종이 좀 우세했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통합운동, 천태종, 베이스가 교종이다. 자,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하셨대요. 고대 원효 나왔다. 그지? 그때 당시 원효 화쟁사상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화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바꿔보자. 하나로 합하자. 뭐 이런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 합했어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런 거 제창했대요. 그래서 천태종 하면 나오는 용어가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게 이제 핵심 용어인데 교감견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통합해서 수행하자. 교종과 선종 양자를 함께 수행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외겸전도 마찬가지야. 내 안의 것과 바깥 것을 우리가 함께 어울러져서 갖추자. 언행일치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 하면은 나오는 용어가 교감겸수, 내외겸전. 이 용어 자체를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갖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 뭐를 바탕으로? 그렇지. 화엄종의 교정을 바탕으로 선종 통합하자. 이런 의미였다고. 알겠지? 자, 지금 고려 어느 시대입니까? 중기야. 의천이야. 의천의 무슨 종? 천태종이야. 의천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변합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났죠? 그지? 지배층들이 바뀌었어. 의천도 죽었어. 다시 또 불교 종파 나뉘어져. 자, 고려 후기로 갑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로 갔더니 이제 새로운 지배층들이 이때는 선생님이 어떤 종파를 후원했다라고 했어? 선종이 조금 후원받았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은 결사운동, 신앙 결사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우리 한번 다시 새롭게 잘 정화시켜보자. 뭐 이런 차원이야. 불교 정화운동입니다. 불교 정화운동. 고려 후기에 일어난 불교 정화운동을 신앙 결사운동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것인데 대표적인 운동이 두 개야. 수선사, 백년사. 이거는 절의 이름이자 뭐 일종의
사찰의 이름이자 단체의 이름이라고 보셔도 돼요. 수선사 운동과 백년사 운동이 고려 후기에 이제 신앙 결사 운동의 차원으로 일어난 거야. 자, 먼저 수선사 백년사 먼저 우선 이렇게 비교합시다. 지금 이게 둘 다 고려 후기에 수선사 결사 운동, 백년사 결사 운동 이렇게 일어난 거란 말이야. 수선사 결사 운동을 주도했던 승려 진울, 백년사 결사는 누굽니까? 요새.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이 일어났던 사찰 순천의 송광사예요. 백년사는 강진입니다. 강진의 백년사에서. 각각 이곳들에서 이러한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진울은 더 나아가서 조계종을 개창하십니다. 성립하십니다. 그래서 조계종을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계종. 근데 안 봐도 너희가 알 수 있어. 안 봐도. 조계종도 약간 통합한 거거든. 뭐 정해쌍수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교선 하나로 합하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가 안 보여줄게. 프린트 보지 말고 알아맞혀봐. 교종과 선종 하나로 합히자고 했는데 뭐가 베이스일 것 같아? 뭐가 베이스일 것 같아? 무엇을 중심으로 통합했을까? 선종이야, 선종. 알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천태종을 교종이 베이스야.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거야. 막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진울의 조계종을 바뀌거든.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거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후기잖아. 근데 아까 후기 때는 지배층들이 뭘 후원했다라고 했어? 선종 후원했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고려 후기 가봅시다. 자, 방금 전에 말했던 진울 나옵니다. 진울 수선사 운동을 주도하십니다. 어디서? 순천의 송광사에서. 독경, 선, 노동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 교종 티켓, 선종 티켓. 선종이죠, 선종. 그지? 선종 틱하죠. 독경하고 선, 노동, 실천 이런 것들을 중시했대요. 수선사 운동을 주도했다. 수선사 운동에서 중시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조계종을 성립을 하시는데 선종 중심의 통합. 정해쌍수가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선과 교학을 나란히 수행하되 무엇을 중심으로?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자. 정해쌍수야. 아까 위에 있는 천태종의 교관겸수랑은 같은 듯 하지만 달라. 그지? 달라요. 교관겸수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였어? 교종이 중심이 됐다면 정해쌍수는 교, 선 모두 수행하지만 같이 수행하지만 사실은 선종 중심이죠. 그 다음에 도노점수. 돈오라는 뜻 자체가 한 번에 팡 깨달음이야. 단 한 번에 갑자기 도노했다니까. 도노. 교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종에서는 이렇게 책 보고 계속 수행하고 읽고 암기하고 다시 읽고 경전 읽고 이러면서 이제 수련을 하는 게 이런 느낌이 교종이라면 선종은 혼자서 갑자기 깨달아야 돼. 어느 순간. 도노. 아, 알았어. 뭐 이런 거. 뭔지 알겠어? 알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뭐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면 도노만 하면 되겠니?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점차 수행해 나가야지. 그거를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한 후에 이거를 꾸준히 점수 수행하자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는 것 자체가 선종 중심의 통합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진울 했으니까 같이 결사운동한 요새로 바로 먼저 가고 설명하겠습니다. 요새 강진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이 요새가 주장한 용어 중에 법화신앙 이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을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법화신앙 이렇게 진울 요새 신앙결사운동 수선사 백년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심을 봅시다. 진각국사 해심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승려가 되기 전에 원래 유학자 출신이었어요. 유학자 출신의 불교 승려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학에도 능통하고 불교에도 능통하고 하다 보니까 유불은 일치하구나 라는 주장을 내세운 인물입니다. 근본은 똑같구나. 이론은 똑같구나. 유불일치설이야. 그래서 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 해심이 이 고려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라는 것.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 왜? 나중에 원 간섭기 때 충렬왕 때 성리학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시 원나라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유학의 종류였던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성리학이라는 게 뭐야? 성리학 유행 전에는 뭐가 유행이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훈구학이 유행하고 있었잖아. 왜 훈구학은 어떤 거야? 자꾸 하나하나 그 문맥의 의미, 그 작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 경전을 단어 하나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훈구학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잖아. 그 전에 진시황이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유학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훈구학이 중국에서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뭐 불교적인 사상, 도가적인 사상,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상 다 가미를 시키면서 송나라, 원나라 가면서 이때 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유행하거든. 그러니까 송나라, 원나라 때 우리나라가 고려였잖아. 고려의 유행처럼 들어오는 거지. 그지? 근데 그 말이야. 성리학을 수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왜? 유불일치설이니까. 그제? 그래서 훈구학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갔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와닿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울, 해심, 요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간섭기 때는 쉬워요. 불교계의 폐단이 심화됩니다. 토지 겸병, 고리대, 상업 이런 돈에 눈을 뜨면서 보우가 개혁을 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죠. 불교계. 그러면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불교 끝이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의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립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대장경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대장경이 뭐야? 대장경이 뭐예요? 뭔지는 아는데 뭔지 모르겠지? 뭔지는 아는데 뭔지 말을 못하겠어. 그지? 그거요. 그 목판 막 이러더라고 다른 반에서. 대장경이라는 정확한 용어의 뜻은 불교 경전의 총서라는 의미예요. 불교 경전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거야. 근데 이게 대장경이 되기 위해서는 경, 율, 논 이 세 개가 갖춰져 있어야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불교 경전의 총서라는 의미랑 맞아 떨어지는 건데 자, 그럼 경이 뭐냐? 경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살 법한 기본 교리 그 자체를 경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승려가 말한 거를 이제 어디서 선생님도 사실 주워 들은 거야. 읽은 거야. 찾아봤죠. 저도 불교 교리 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쫙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 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은 거를 경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끈이라는 뜻이래. 끈. 부처님의 여러 교리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그게 경이야. 경. 그러면 율은 뭐냐? 률이라고 돼 있는데 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율량반포 할 때 그 율이야. 실제로 교단에서의 그러한 윤리 규범, 생활 규범 이런 거 지켜야 할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 생활 규범, 윤리 규범, 윤리 조항 이런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율이란 말이야. 그럼 논은 뭐야? 논. 이
경과 율에 대한 승려들이나 학자들의 해석해 놓은 것들, 논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게 논이야, 논. 경, 율, 논. 경은 근본 교리, 부처님의 근본 교리. 율은 생활 규범. 논은 경과 율에 대한 후대의 학자들이나 승려들의 설명서, 논한 것,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개가 다 갖춰져 있어야 이게 대장경인 거야. 그러니까 대장경의 의미는 불교 경전의 총서라는 거지. 고려에 이 대장경이 두 개가 있어요.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 두 개가 있는데 제조대장경 우리가 아는 그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잘 알잖아. 몽골 때 불력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관청에서 열심히 간행한 바로 그 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치가 있어? 왜 유명해? 왜 너희가 알고 있어? 지금도 있잖아. 8만 매가 모두 다 보존되어 있다라고 해서 8만대장경이죠. 이 제조대장경의 이름입니다. 세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유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8만대장경. 그지? 근데 사실은 초조대장경도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예전에 제가 몽골 침입 부분 설명할 때 이미 한번 설명했었어요. 초조대장경 거란이 침입했을 때 70년 동안 만들었는데 언제 불타버렸어? 몽골족이 2차 침입했을 때 이거 불태워버렸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장경 만들었다고. 언제? 고려 때. 알겠지? 그래서 인쇄본은 있는데 현재 불타버린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 이 두 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의천 또 나왔다. 의천 또 나왔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 의천. 의천이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송나라 그다음에 요나라 등등의 일본 등등의 주변국을 돌아다닙니다. 여행을 하면서 불서들을 쭉 수집하는 거야. 불서들을 쫙 수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무슨 불서 수집이냐면 주석서야. 대장경 주석서. 이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장, 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대장경의 주석서들을 쫙 모아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목록을 쫙 만들어. 이 책, 이 불서들의 목록을. 그 목록만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작업일 거야. 그 목록의 이름이 바로 심편제종 교장총록이라는 거야. 심편제종 교장총록. 무슨 의미냐? 심편. 다시 새로 펴낸다. 구편, 심편이야, 심편. 제종, 여러 가지, 종파. 여러 종파들의 경전의 주석들, 경전 연구서들. 그러니까,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총록, 목록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송나라, 요나라, 일본 쫙 여행한 다음에 불서 주석서들 딱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먼저 목록 만든 거지. 목록 만든 다음에 나라 차원에서의 관청 하나 딱 설치합니다. 교장, 도감 설치해서 이거를 토대로 교장이라는 일종의 연구서를 간행한 거야. 간행. 그럼 이 간행은 뭐야? 교장은 뭐야? 일종의 의천의 대장경에 대한 연구 논문이야. 일종의 논문. 주석서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교장은 의천이 주도를 해서 교장도감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교장이라는 일종의 연구 논문, 대장경의 주석서에 대한 논문을 이제 만드신 건데, 쓰신 건데, 몽골 침입 때 소실은 됐지만 어쨌든 교장.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장경은 아닌 거야. 대장경의
주석서들에 대한 본인이 쓴 연구 논문의 교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목록이 뭐야? 신편 재정 교장 총록이라는 거야. 이해는 됐죠? 뭔 말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장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불교는 끝났습니다. 도교랑 풍수지리설. 도교. 고대랑 고려랑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도교는 팔관에도 개최를 했고 도교 사원도 창건했고 그랬었지만 어찌됐든 일관된 교리나 교단을 갖추지 못했어요. 풍수지리설은 이제 좀 중요하죠. 초기 때 이 풍수지리성의 영향으로 개경, 서경, 명당설 거기에 따른 왕들의 정책, 북진정책, 서경천도 이런 사건들이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고, 중기 때도 남경질지설이 대두합니다. 남경 지금의 서울이야, 서울. 그래서 나중에 문종 때 이 남경이 승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경제가 원래는 금성에서 바뀌잖아. 그제? 그래서 삼경제 남경으로 승격이 되면서 중기부터 남경이 삼경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때 얘기 한번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궁궐 건립에 있어서도 풍수지리설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도교 풍수지리설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프린트물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뒤이어서 다른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